붉은 동백꽃. 가을 끝자락의 쌀쌀한 바람이 정혜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60이 넘은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홀로 두 자녀를 키워내며 버텨온 세월이었다. 언니, 또 뭘 그렇게 뒤적거리고 있어? 신우이 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정혜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사진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명숙은 이미 정혜의 손에서 사진첩을 빼앗고 있었다. 이건 또 뭐야? 명숙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다. 사진첩 속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떨어져 나왔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정혜와 낯선 여인, 그리고 갓난아기가 함께 찍혀 있었다. 정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여자는 누구야? 그리고 이 아이는? 명숙의 추궁이 계속되었지만 정혜는 입을 다문 채 고개만 가로저었다. 그날 밤 정혜는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봤다. 오래전 그날의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언니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자신이 내린 선택. 그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만 같아 두려웠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정혜의 큰딸 수지는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오래된 장롱을 뒤지고 있었다. 어제 고모와 엄마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꼈기 때문이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봉함은 뜯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수진아, 엄마가 너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단다. 정혜 언니가 너를 친딸처럼 사랑해줄 거야.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엄마를 용서해다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지금까지 엄마라고 불렀던 정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렇다면 자신의 친엄마는 누구인가?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고 더 이상의 단서는 없었다. 수진아, 뭐하고 있니? 갑자기 들려온 정혜의 목소리에 수진은 황급히 편지를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하지만 엄마라는 호칭이 입에서 어색하게 느껴졌다. 정혜는 수진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은 정혜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동생 민호는 누나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작은 아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고모와 엄마의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춰섰다. 언니, 이제 그만 말해. 수진이는 내 딸이 아니잖아. 명숙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제발 그 얘기는 꺼내지 마. 정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잘 키워왔는데 왜 이제 와서.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의 친엄마가 찾아올지도 모르고. 민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누나가 친누나가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진실은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치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민호는 누나 수진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누나, 혹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 수진은 동생의 눈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을 동생과 나누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민호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진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있음을 느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혜가 장을 보고 돌아왔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달려나갔을 텐데 오늘은 두 남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일주일 후 수진이 직장에서 퇴근하던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중년 여성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수진 씨 맞나요? 여성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저는 당신의 친어머니입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편지에서만 상상했던 친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여성의 이름은 미숙이었다. 그녀는 30년 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갓난 수진을 정혜에게 맡겼다고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혜 언니는 나의 절친한 친구였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 수진이를 부탁했던 거야.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 이후로는 언니 곁에서 멀리 살며 지켜봤어. 수진은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엄마라고 불렀던 정혜와 앞에 있는 친어머니 미숙 사이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정혜 이모는? 아니,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물론이야. 하지만 너를 진짜 딸처럼 키우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나도 그 마음을 이해했기에 멀리서만 지켜봤던 거야. 미숙의 설명을 들으며 수진은 정혜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했다. 남의 아이를 제 자식처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수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두 어머니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정혜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수진과 민호,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다. 정혜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얘들아, 엄마가 그동안 숨기고 있던 이야기가 있어.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수진아, 너는 엄마의 언니 미숙 이모의 딸이야. 수진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정혜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미숙 언니는 19살에 너를 낳았어.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차갑던 때였지. 언니는 너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 정혜는 당시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런데 언니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고 언니는 나에게 수진이를 부탁했어. 나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이가 없었거든. 민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미숙 이모는? 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됐어. 하지만 이미 수진이는 우리 가족이 되어 있었고 언니도 그것이 수진이에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나 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어머니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수진은 정혜를 꼭 안아주었다. 며칠 후 마을은 온통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시누이 명숙이 정혜의 비밀을 이웃들에게 퍼뜨린 것이다. 정혜 씨가 그동안 남의 아이를 자기 딸이라고 속이고 살았다더라. 그런데 그 아이 친엄마가 살아있다면서.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명숙이 기대한 것과 달랐다.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남의 아이를 제 자식처럼 키운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정혜 씨가 얼마나 고생하며 수진이를 키웠는지 우리가 다 봐왔잖아. 오히려 사람들은 정혜의 희생과 사랑을 높이 평가했다. 요즘 친자식도 제대로 안 키우는 세상에 남의 아이를 그렇게 키운 게 어디 있어? 마을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정혜를 칭찬했다. 명숙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간 것을 깨달았다. 정혜를 곤경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 오히려 그녀의 덕망을 더욱 높인 셈이 되었다. 사람들은 명숙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시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족 비밀을 밖에 떠벌리다니. 정혜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위안을 받았다. 수십 년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비밀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명숙은 점점 마을에서 고립되어 갔다. 자신의 질투와 시기가 만든 결과였다. 그제서야 명숙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수지는 친어머니 미숙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정혜도 함께였다. 세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미숙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진을 낳은 후 정말 죽을 뻔했던 상황,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된 후에도 수진을 찾아오지 못했던 이유들을. 너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이미 정혜 언니 가족이 된 너를 다시 불안정한 환경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어. 그때 나는 갓 시집온 신부였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했어. 무엇보다 혼외자식이라는 사회의 편견이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어. 미숙의 고백에 수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다.
정혜는 미숙의 손을 잡았다. 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나도 수진이를 키우면서 언니 생각을 많이 했어.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 두 여인은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은 두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두 분 모두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엄마. 두 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과 정혜는 민호와 함께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식사를 했다. 가족의 의미가 혈연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창밖에는 붉은 동백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희망을 속삭이는 듯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정혜의 집 마당에는 붉은 동백꽃이 만개했다. 지난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다시 피어난 꽃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수지는 미숙과 함께 정혜의 집을 방문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 명숙도 그곳에 있었다. 그동안의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언니, 미안해. 명숙은 정혜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내가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서 정말 잘못했어. 정혜는 명숙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정혜는 더 큰 사랑으로 명숙을 받아들였다.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치유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민호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이제 그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진 역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끝났다. 그녀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받는 행복한 딸이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정혜는 마당에 나가서 붉은 동백꽃을 바라보았다.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지만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라는 약속 같았다. 모든 상처에도 꽃은 다시 핀다. 정혜는 중얼거렸다. 수진과 미숙, 민호가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네 사람은 함께 동백꽃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지난 겨울 모든 시련을 견뎌낸 그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랑은 혈연을 넘어서고 용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을 깨달은 따뜻한 봄날이었다.